안녕하세요. 답이 손드는 영어입니다. 오늘은 상태동사의 확장 개념인 연결동사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표를 보겠습니다. 이 도표의 내용은 서술어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는 문장 성분의 위치와 그 위치에 사용되는 품사가 무엇인지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대 영문법에서 문장 구조에 관한 1:1의 원리는 주어와 서술어입니다. 주어와 서술어만 있어도 최소한의 완전한 문장이 성립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서술어에 적용되는 1:1의 원리는 상태동사라고도 부르는 자동사와 동작동사라고도 부르는 타동사입니다. 자동사는 주어만 있어도 문장의 의미가 온전히 전달되기 때문에 별도의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고, 반면에 타동사는 주어가 수행하는 동작이나 행위의 대상인 목적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서술어를 말합니다. 후일 상과 태라는 문법 규칙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능동태 문장에 목적어가 없다는 것은 수동태 문장을 만들 수 없다는 말이 되고, 반대로 능동태 문장에 목적어가 있다는 것은 수동태 문장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수동태는 동사의 주체인 주어와 행동의 대상인 목적어를 문장에서 위치 이동시킴으로써 주어가 행동하는 주체가 아닌 행동을 받는 대상이 되도록 하는 문장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는 상과 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이유에서 목적어가 없는 자동사는 당연히 수동태 문장으로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다시 도표의 내용을 보면 자동사는 상태동사라고도 부르며, 그 상태동사인 자동사를 대표하는 동사는 비동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동사는 동작동사라고도 부르며, 그 동작동사를 대표하는 동사는 두동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사는 다시 1:1의 원리에 따라 완전 자동사와 불완전 자동사, 타동사는 완전 타동사와 불완전 타동사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때 불완전 자동사와 불완전 타동사는 말 그대로 불완전한 부분을 보충해줘야 완전한 문장이 만들어지는 서술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그 부분을 각각 보충해주는 주어를 보충해주는 주어 보어와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목적어 보어가 반드시 그 뒤에 위치되어야 완전한 문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서술어가 만들어낼 수 있는 문장 형태는 위의 도표처럼 기본적으로 4종류가 됩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여러분에게 익숙한 문장 5형식을 떠올리면서 4종류가 아니라 5종류인데요 라는 생각은 이제 제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문장 5형식은 잘못된 비문법이라고 누차 강조해왔습니다. 잘못 배운 것을 기준으로 올바른 것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땅히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한 그 이유 때문에 아직도 우리나라 영어 수준이 특히 말하기에 있어서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불행은 학생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구태의연한 일부 선생님들의 잘못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약해드린 서술어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대충이라도 영어 문장의 전체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다면, 지난 시간에 이어 이제 상태동사의 확장 개념인 연결동사에 관한 오늘의 설명을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라도 앞부분의 설명이 이해되지 않았다면 몇 번을 반복해서라도 이해하셔야 합니다. 단어에서 품사의 역할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면 문장에서는 서술어의 종류와 그 종류에 따라 결정되는 문장 성분들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영어 문장에 대한 기본 규칙을 배운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연결 동사라는 규칙은 왜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영어는 기본적으로 상태 동사로 동작을 표현할 수 없고 반대로 동작 동사로 상태를 표현할 수 없도록 구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어법에는 상태와 동작이라는 경계가 분명하지 않아서 조사와 문맥이라는 것을 통해서 상태와 동작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태와 동작의 경계가 분명한 영어의 장점이자 단점은 단점일 경우 때로 문장 표현의 다양성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태 동사로 동작을 표현하고 동작 동사로 상태를 표현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동작 동사와 상태 동사를 한 문장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을 결국 영어 학자들이 만들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규칙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난 시간에 안내드렸던 의미 없는 상태 동사를 대표하는 비동사를 그 뒤에 위치되는 의미 있는 품사인 형용사, 명사, 그리고 부사까지를 하나로 연결시켜 서술어로 취급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을 현대 영문법에서는 응집성의 7대 원리 중에 어휘 연결의 원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의미 없는 비동사도 서술어 역할인 의미와 전달이라는 두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영상의 주자가 되는 세 번째 도표를 보겠습니다. 도편의 동사들은 일반 동사들이지만 때로는 불완전 자동사인 연결 동사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동사들을 정리해 놓은 목록입니다. 대표 동사들이라고 하니까 벌써 암기하려고 전투 모드를 작동시키려는 학생들이 있다면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기본 원리만 이해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영어는 암기 과목이 아니라 이해 과목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어에서 이러한 연결 동사들이 필요하게 된 이유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 동사도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반 동사들을 가져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일반 동사를 연결 동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불완전 자동사라는 서술어의 자격을 갖추고 그에 따라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명사, 형용사가 위치될 수 있는 동사여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비동사를 보충 대체하기 위한 동사들이었기 때문에 전달되는 의미의 뉘앙스 차이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다시 비동사를 사용한 문장으로 전환시켰을 때 올바른 문장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러한 두 가지 조건이 어떻게 문장에 적용된다는 것인지 일반 동사인 become 동사를 사용한 예문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불완전 자동사라는 서술어의 자격을 갖춘 일반 동사여야 한다는 조건에 부합되는 예문입니다. The caterpillar became a butterfly. became 동사가 불완전 자동사로 사용되었기에 그 뒤에 주어 보호인 명사 a butterfly가 위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동사였던 became이 연결 동사로 사용되어 became a butterfly가 서술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술어가 주어인 the caterpillar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장 5형식은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그 애벌레가 나비가 되었습니다. 직독직해는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그 애벌레가 되었습니다. 나비가. 답이 손드는 영어는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그 애벌레가 되었던 상태는 한 마리의 나비였습니다. 두 번째로
일반 동사를 연결동사로 사용한 경우에는 비동사를 사용한 문장으로 전환이 가능해야 한다는 조건에 부합되는 예문입니다. The caterpillar is now a butterfly. 문장 5 형식은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그 애벌레는 지금 나비입니다. 직독직해는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그 애벌레는 지금입니다. 나비. 답이 손드는 영어는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그 애벌레의 상태는 지금 한 마리의 나비입니다. 두 문장 모두 주어인 그 애벌레를 한 마리의 나비라는 명사로 보충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동사인 became은 의미가 없는 비동사와는 달리 변화 과정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벌레가 나비로 변화하는 과정이 묘사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내용이라도 비동사를 사용하면 의미 없는 현재의 상태만을 표현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문장 속에서 일반 동사로 사용된 것인지 아니면 연결동사로 사용된 것인지 어떻게 구별해낼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궁금증은 간단히 해결됩니다. 문장을 형성하는 기본적인 문법 규칙을 잘 지키고 있는가를 확인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연결동사로 사용되었다면 그 연결동사 뒤에 위치된 명사나 형용사는 반드시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뒤에 형용사가 위치되어 있다면 볼 것도 없이 그 일반 동사는 연결동사로 차용된 경우가 됩니다. 그러나 명사가 위치되었다면 주어를 보충해주는 명사인지 아니면 서술어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로 사용된 명사인지를 다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역시 이 부분에 대한 구별 방법도 간단합니다. 서술어 뒤에 명사가 주어와 동등한 지위나 신분을 갖고 있다면 연결동사로 사용된 문장이 되고 그 반대로 서술어 뒤에 명사가 주어와 상관없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면 목적어로 사용된 명사임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문을 통해 이 사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태동사로 사용되어 그 뒤에 명사를 위치시킨 예문입니다. His dream became a reality. 문장 5 형식은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그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직독직해는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그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실로. 답이 손드는 영어는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그의 꿈이 이루어진 상태는 현실이었습니다. His dream이 변화된 상태가 되어 a reality가 되었다는, 즉 a reality가 became과 함께 his dream을 보충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his dream과 a reality는 서로 등식의 관계가 성립됩니다. 다음은 상태 동사가 아닌 일반 동사로 사용된 경우의 예문입니다. The new shirt becomes you. 문장 5 형식은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그 새로운 셔츠가 당신에게 어울립니다. 직독직해는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그 새로운 셔츠가 어울립니다. 당신에게. 답이 손드는 영어는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그 새로운 셔츠가 어울리는 대상은 당신입니다. 이 문장에서 서술어인 become은 어울리는 대상이 되는 목적어 you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일반 동사로 사용된 become을 연결동사로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면 you가 그 새로운 셔츠로 변해가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매직한 내용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The New Church와 A Reality는 서로 등식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복습한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추가적인 예문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해석은 답이 손드는 영어 해석 방법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문을 봅니다. She looked beautiful. 그녀가 보였던 상태는 아름다웠습니다. 이 문장을 비동사를 사용한 문장으로 전환하면 다음과 같은 문장이 됩니다. She was beautiful. 그녀의 상태는 아름다웠습니다. 다음 예문입니다. His expression remained serious. 그의 표정의 여전한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이 문장을 비동사를 사용한 문장으로 전환하면 다음과 같은 문장이 됩니다. His expression was serious. 그의 표정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다음 예문입니다. The cake tastes delicious. 그 케이크의 맛을 본 상태는 맛있습니다. 이 문장을 비동사를 사용한 문장으로 전환하면 다음과 같은 문장이 됩니다. The cake is delicious. 그 케이크의 상태는 맛있습니다. 다음 예문입니다. The weather seems nice. 날씨에 보이는 상태는 좋습니다. 이 문장을 비동사를 사용한 문장으로 전환하면 다음과 같은 문장이 됩니다. The weather is nice. 날씨의 상태가 좋습니다. 다음 예문입니다. The child feels tired. 그 아이가 느끼는 상태는 피곤합니다. 이 문장을 비동사를 사용한 문장으로 전환하면 다음과 같은 문장이 됩니다. The child is tired. 그 아이의 상태는 피곤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동사와 연결동사에 적용되었던 현대 영문법의 응집성의 원리에 관한 추가적인 설명, 그리고 이와 연관된 인접성의 원리를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다시 분사로 돌아가서 분사 역시 부정사처럼 형용사와 명사뿐만 아니라 부사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영어를 정복하려는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손드는 영어 힘!